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코. 네, 이제 날이 선선해지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좀 콜록콜록거리는 걸 보니까 환절기가 또 다가온 것 같습니다. 보미 씨는 환절기 건강관리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니, 지금 환절기 건강관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아닙니까? 네. 이게 가을이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성장판이 덜 다친 건지 그렇게 돌아서면 자꾸 배가 고프더라고요. 환절기 건강관리만 물어봤는데 역시나 먹는 걸로 대답을 해주시는데 네. 양 옆에서 유독 좀 공감하는 눈빛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유독 더 공감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가을을 닮은 그녀 차이나코드의 코스모스 페이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BJ 페이 배정현입니다. 저도 정말 식욕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요. 그 식욕이 이렇게 먹는 식욕은 아니고 여러분 마음의 양식 들어보셨나요? 네. 마음의 양식을 정말 너무 갈증이 있네요. 그래서 가을은 뭐니 해도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호응을... 이게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대답이 나왔어요. 어렵네요. 네. 죄송합니다. 방금 저희도 말을 했지만 가을을 설명하는 말들이 참 많잖아요. 네. 뭐 천고마비라든지 독서의 계절이라든지 참 많은데 중국에도 이런 말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秋色宜人. 秋色宜人. 秋天 기억나세요? 가을을 얘기하는, 맞아요. 가을의 그 색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가을의 색이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뜻인데요. 우리처럼 천고마비, 날씨 좋은 가을을 형용하는 표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은 이 좋은 가을날을 어떻게 보내고 계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수식이 굉장하네요. 함께 낙엽을 밟고 싶은 그녀. 와, 한경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마음에 든다, 이거 낙엽. 사실 저는 가을 하면은 기분이 너무 좋은 게요. 10월에 제 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죠. 안 들린다. 예. 그래서 너무 좋기도 한데 저는 페이세처럼 같이 양식을 쌓고 있어요. 그래요? 독서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양식을 정말 많거든요. 말 그대로. 네. 그래서 꼭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냥 양식이든 마음의 양식이든 뭐든 쌓게 되는 계절인 것 같은데요. 이 좋은 가을날 주무시기 전에 저희와 함께 중국 여행 떠나지 않으시렵니까?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열 손가락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요즘은 이 본방사수라는 말이 굉장히 좀 무색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다시 보고 싶은 게 지나가면 유료든 무료든 좀 돈을 내고 다시 보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요즘은 정말 말 그대로 언제든지 볼 수가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내가 보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보고 싶어하는 장면만 쏙쏙 골라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네. 이렇게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이 다양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양한 콘텐츠들 중 하나를 제작하시는 분이 또 저희 옆에 바로 옆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페이쌤 좀 어떠신가요? 이게 예전에 비해서 동영상 플랫폼 시장 이게 좀 다양해진 거를 체감을 하시나요? 절감합니다. 네, 제가 2014년도에 1인 미디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물론 VOD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라이브 스트리밍은 되게 제한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많은 플랫폼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콘텐츠도 많아졌는데 하필이면 또 중국어 교육 콘텐츠도 많아져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아주 힘듭니다. 경쟁자가 늘었네. 네. 짜요. 짜요. 네, 저도 TV 방송보다 어쩔 때는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오는 영상이 더 재밌다고 느낄 때도 많거든요. 맞아요. 정말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도 이런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이 다양한가요? 네, 그렇죠. 저도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게 중국 동영상 플랫폼의 중국어 MC를 시작하면서 방송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뭐 요쿠2, 또 아이치, 뭐 말만 생각만 해도 떠오르는 게 정말 많을 정도로 각각의 이 플랫폼마다 특징이 있어서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 중국에서는 어떤 플랫폼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순위는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그거 하는 플랫폼도 있을 거고 네. 이미 이용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중국에서 가장 핫한 동영상 플랫폼 순위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륙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탑10 10위에서부터 7위까지의 순위입니다. 10위는 후야즈보, 후야즈보입니다.
중국에선 최근 게임 생중계 서비스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핫한 플랫폼이 바로 후야즈보입니다. 현재 후야즈보는 게임 생중계를 핵심으로 종합예술, 체육, 교육 등 다양한 컨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2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2018년 5월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정식 상장될 정도로 엄청난 성장 중인데요. 중국에서 혼밥 혼술할 때 후야즈보는 필수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9위는 콰이쇼입니다. 쇼트 클립 동영상 서비스로 우리나라에서는 콰이라고 많이 불리죠. 콰이? 네, 그렇죠. 2011년 시작된 콰이쇼는 전 세계에서 7억 명이 이용 중인 그야말로 핫한 서비스인데요. 미국 인기 모바일 메신저 스냅챗의 이용자 2억 2,50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음악을 선택한 후 15초짜리 동영상을 찍고 여러 효과를 넣어서 자신만의 영상을 편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인기가 많은데요. 에라는 뒤로 똥머니가 안 했으면 좋겠어. 다 한 번쯤 해보셨죠? 한경 안 씨가 안 했으면 했으면 좋겠네요. 아유, 힘들다. 정말 못 볼 때가 힘드네요, 오늘. 자, 8위는 판다TV, 숑마오TV입니다. 2015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판다TV는 생방송 플랫폼인데요. 중국 1위 보자 완다그룹 왕젠린의 아들 왕세총이 이끄는 업체로도 유명합니다. 또 나왔네요. 네. 완전. 한국에서 특히 인지도가 높은데요. 서비스 시작한 이전부터 한국과 중국의 유명 크리에이터를 영입하려 힘쓰는가 하면 한국 레이싱 모델들의 오디션 프로그램 판다걸스라던가 아이돌 예능 판다TV 키스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생방송 중 통역을 붙여주거나 방송에 필요한 설비들을 아낌없이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진행자나 출연자의 부족한 중국어 실력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7위는 빌리빌리입니다. 빌리빌리는 중국 상해에 본사를 두고 2009년에 설립된 중국 최대 애니메이션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인데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관련 온라인 영상 및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지만 그 외에도 동영상, 라이브 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와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빌리빌리의 가장 큰 장점은 귀찮지 않고 거슬리지 않다는 점. 이유인즉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고 사이트를 열면 광고가 뜨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그동안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의 귀찮음을 이겨내지 못했던 분들 빌리빌리 어떠신가요? 아, 너무 좋아요. 네. 10위에 나온 후야즈보는 게임 생중계 서비스인데요. 어떤 서비스인가요? 후야즈보라는 이름 자체를 들어보면 송곳니 생방송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 무서운데요. 아이콘 자체가 송곳니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뭐 특별한 의미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들어가서 보면은 생방송을 진행 중인 이제 화면들에서 롤도 하고 배그도 하고 다양한 게임을 하는데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게임을 하면서 심지어 인기 VJ 같은 경우는 자막이 화면을 가려서 화면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반응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9위는 저도 좋아하는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콰이쇼인데요. 인기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를 따라할 수 있는 더빙 기능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중국에서 한국에서 유행하기 2, 3년 전부터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플랫폼인데요. 이제 한국에서 아이유 씨, 수지 씨가 이제 따라하면서 또 우리 보미 씨가 하면서 저도 했습니다. 네, 에라는 또 재밌는 거 다른 거 좀 배워주세요. 자료 화면 큐! 아, 예, 좋습니다. 저도 보면서 되게 재밌다고 몇 번 따라해 봤는데요. 지금은 중국에서 약간 한풀 꺾였고 이제 콰이쇼에서 더윈으로 넘어간 형태예요. 또 촬영과 편집 기능이 간단하고 쉽다고 합니다. 실제로 좀 간단한가요? 네, 굉장히 간단한데 사실 이 더빙 싱크로를 맞추려고 굉장히 많이 찍어야 돼요. 한 10개 찍으면 하나 정도? 그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8위는 판다TV였습니다. 완다그룹 왕젠린 회장의 아들 왕스총이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사실 판다TV는 한국에서도 좀 친근한 것 같아요. 네, 뭐 한국의 유명 BJ들이 판다TV로 많이 넘어가기도 해서 또 이제 팬층이
유행이 이동하면서 많이 보기도 했고 특히 판다 TV 아이돌 예능 그 키스에 제 친구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제 한중 MC하는 친구들이 같이 나와서 아이돌 그때 뭐 크레용팜도 있었고 스텔라분도 있었고 다 인터뷰를 했었는데 중국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뭔가 판다 TV를 통해서 한중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었죠. 네. 네. 저희 판다 TV가 중국판 아프리카 TV라고도 불린다는데 네. 사실 아프리카 TV의 가장 큰 특징하면 별풍선 아니겠습니까? 막 별풍을 쏴주고 그러는데 판다 TV에서는 대나무를 또 쏜다고.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의 그 가상의 화폐가 별풍선이라면 판다 TV는 이제 판다니만큼 대나무를 대나무. 주는 거고요. 각각의 플랫폼마다 되게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또이 같은 경우에는 로켓을 준다거나 뭐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금 도네이션을 하게 되면 선물의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화폐,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7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봤는데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각자만의 특색과 또 장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네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나머지 순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의 인터넷 동영 서비스 탑 10, 6위에서 3위까지의 순위입니다. 6위는 이즈보, 이즈보입니다. 온라인 개인 생방송 플랫폼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V앱 같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웨이보의 공식적인 생중계 파트너로서 이빙빙, 조슌, 야오천, 양미 등 최고급 스타부터 유명 왕홍들까지 100여 명의 스타가 가입되어 있는 중국 생방송 중계 1위 채널인데요. 왕홍 마케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화권 스타들뿐만 아니라 엑소, 또 송중기 씨와 같은 한류 스타들도 이즈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팬 서비스를 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집중일 수밖에 없겠죠. 5위는 메이파이입니다. 메이파이는 2014년 4월 메이투에서 개발한 동영상 및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앱인데요. BJ들의 방송을 보며 채팅도 할 수 있고요. 또 유료 아이템도 보내줄 수 있고 유튜브처럼 카테고리별로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10초만으로도 영화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데요. 감성적인 영상 촬영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메이파이의 또 다른 강점을 꼽으라면 바로 연동성인데요. 동영상을 웨이보, 또 웨이신, 그리고 페이스북 등 다른 SNS로 쉽게 공유할 수 있어서 메이파이의 파급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4위는 덩신視頻입니다. 텐센트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 덩신視頻은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데요. 유료 회원만 6,259만 명에 달하는 중국 최대의 유료 동영상 사이트입니다. 특히 총 40개 기획사에 101명의 여자 연습생이 참여한 중국판 프로듀스 101, 중국어로는 추앙짜오 1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정말 엄청난 화제를 낳았었죠. 누적 시청 횟수가 44억 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체 제작 능력과 텐센트라는 엄청난 자본력을 뒷받침하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3위는 요쿠입니다. 2006년 시작된 중국 최초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한때 라이벌이었었던 투도와 합병하며 더욱더 거대한 동영상 플랫폼이 되었는데요. 요쿠투도라는 그룹 아래 여전히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쿠는 중국, 홍콩, 대만을 비롯해 동아시아권 TV용 드라마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가입자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요. 또 아시아 콘텐츠를 넘어 미국 영화 제작사와 제휴하며 뉴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탄탄한 콘텐츠로 무장한 요쿠의 인기는 지금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6위는 이즈보, 5위는 메이파이였습니다. 네. 메이파이 또 익숙한 이름이 나왔어요. 네, 오늘 좀 익숙한 게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어디서 좀 또 들어보신 건가요? 메이파이 메이파이? 어디서 들어본 거죠? 왜 아는 것 같죠? 아니 제가 저번에 그 보미 씨랑 얘기할 때 사진 보정 앱에서 막 눈 간격까지 조정이 된다고 했던 아예 다른 사람으로 나오는 그 어플. 제가 지금 사용하는 공개도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자꾸 보미 씨가 제 인스타에 와서 사진이
못 써? 보정해 못 쓰냐고. 맞아요. 맞아요. 제가 몇 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메이투슈슈라고 답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메이투슈슈와 메이파이를 만든 건 메이투라는 기업인데요. 요즘에 또 그 사진을 순정 만화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네. 그리고 메이파이가 왜 보미씨에게 익숙하나 생각해봤더니 네. 메이파이의 메이와 황바오메이의 메이가 맞아요. 같은 메이입니다. 아, 아름답다라는 네. 뜻이죠. 네. 네. 메이파이의 이름 뜻은요. 메이, 아름답게, 파이 찍는다는 건데 그게 뭐 영상이든 사진이든 아름답게 찍는다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메이파이의 슬로건을 걸고 있는 게 뭐냐면 10秒也能拍大片이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되게 근사하죠? 10秒也能拍大片. 10초면 근사한 대작이 나올 수도 있다. 사람들이 10초만 투자해서 인생 뭐 뮤직비디오를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이어서 4위는요. 텅쉰스핀이었습니다. 이 텐센트라는 엄청난 자본력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 덕분인지 등장과 함께 자본이 많이 필요한 방송도 자체로 제작해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와, 합니다. 네. 이 중국판 프로듀스 101이라고 불리는 창조 101도 성황리에 맞췄다고요? 네, 창조 101, 추앙짜오 102라던가 뭐 로켓소녀 우리 그동안 많이 다뤘었잖아요. 네.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룹이 됐고요. 또 하나의 텅신스핀 작년에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뒀던 부분은 웹드라마 중에 치아문 단순적 소미호라는 네, 自我们单纯的小美好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웹드라마가 정말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은 웹드라마인데 TV에서도 방영이 되는 뭔가 되게 거꾸로 흘러가는 네. 놀라운 결과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3위에도 대기업을 등에 업은 플랫폼이 등장합니다. 네. 유쿠인데요. 2015년 알리바바와 100% 피인수 계약을 체결하고요. 2016년 완전한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알리바바의 피인수된 이후에도 이름을 유쿠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네. 좀 특별한 뜻이 있나요? 요쿠 굉장히 예쁜 이름인데 요는요 우수하다 할 때 우자고요. 쿠는 우리가 굉장히 쿨한데 멋진데 할 때의 뜻이에요. 즉 우수하고 쿨하다. 이름만큼 이름값을 해서 3위에 딱 안착을 했네요. 네, 요쿠를 통해서 보통 친구들이 놓친 방송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요쿠를 많이 찾는데요. 특히 이제 그 판권을 가지고 있는 뭐 유럽 리그라던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요쿠를 또 아낀다고 합니다. 네. 네. 이 텐센트, 알리바바가 나왔으면 이제는 바이두가 나올 차례인 것 같은데요. 과연 제 추측이 맞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륙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탑10 대망의 1위와 2위 순위입니다. 네, 대망의 1위 후보입니다. 연일 화제 영상을 낳고 있는 쇼트 클립 어플 더윈. 바이두를 등에 업은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아이치. 이 막강한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이거 진짜 정말 모르겠네요. 빅인데요? 바이두 나오긴 했네요, 드디어. 그쵸, 1위는 바로 바이두의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입니다. 뭐 명실상부 중국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아이치에게는 중국판 넷플릭스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습니다. 중국의 해적판 콘텐츠가 창궐하던 시절 정품 콘텐츠 배포를 내세운 아이치의 등장은 중국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현재는 오히려 다양하고 질 좋은 콘텐츠로 이용자들을 아이치 플랫폼으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치의 월 액티브 유저 수는 약 5억 명, 명실상부 동종업계 1위인데다가 넷플릭스의 1억 1,800만 명을 월등히 앞선 상황인데요. 말 그대로 정말 잘 나가네요. 그렇네요. 2위는 더윈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틱톡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고 셀럽들이 틱톡으로 영상을 올리면서 부쩍 인기가 많아지기도 했죠. 더윈은 쇼트클립 공유 플랫폼인데요. 짧은 시간 동안 영상을 찍고 각종 효과를 활용해 영상을 편집해 사람들과 공유하는 어플입니다. 전문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배경음악이나 다양한 특수 효과를 삽입해서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나왔네요. 이 바이두의 동영상 플랫폼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역시. 아이치의 인기 정말 역시 대단한가 봐요. 네, 중국은 국민 플랫폼, 아니 인민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조사를 좀 해보려고 2018년 2분기 재무보고를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재무보고까지. 네, 2분기에만 62억 위안의 총수입을 올렸더라고요. 62억 원이면
62억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1조 200억 원입니다. 이게 한 분기에 거두어 들이는 엄청난 총수입입니다. 네. 이게 한 3, 4개월 만에 그렇죠. 1조를. 한 분기에. 네. 아, 갑자기 진행이 하기 싫어지네요. 왜 그러죠? 이게 숫자가 너무너무 큼직하니까. 현실감이 없고. 네. 아이치 설립 초기를 좀 보면요. 경쟁업체인 유쿠와 투더웨이에 비해서 후발 주자이기도 했고 또 이 수익을 내는 구조 자체가 광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두 가지 작품이 또 큰 인기 역할을 했다고요. 네, 바로 별에서 온 그대와 태양의 후예였는데요. 이 중국 시장에 독점 공급한 한국 드라마 별그대가 신드롭고 인기를 얻으면서 이 분위기를 역전시켰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한국과 동시간대에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한 것이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아이치에도 생방송 플랫폼이 있어서 제가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별그대에서 남산에 왜 그 돌아가는 레스토랑도 있고 네네네. 여러 가지 촬영 스팟이 있는데 거기를 돌면서 같이 봤더니 시청률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와서 깜짝 놀랐던 기억도 나고요. 태양의 후예도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송혜교 립스틱이 대란이 나서 없어서 못 팔았죠. 네. 그거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와. 아이치에서 바로 결제까지 된다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방송할 때 매진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좋아하는 또 다른 플랫폼 틱톡이 나왔습니다. 2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이 자신만의 뮤직비디오를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처음에 많이 알려졌죠. 네, 음악을 딱 선곡한 다음에 15초짜리 본인의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만의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메이파이라던가 또 투도 웨이보에서도 따라하기 시작했죠. 네. 특히 중국 최대 SNS 플랫폼 웨이보는 자사의 플랫폼에서 이 더우인의 동영상 공유 기능을 중지했다고 합니다. 네. 급성장 중인 쇼트클립 더우인을 경쟁자로 인식을 해서 견제구를 날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아무도 더우인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해외 시장에서도 더우인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동남아 다수 국가에서 동영상 앱 분야 1위를 기록하면서 중국에서의 돌풍을 해외에서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중국의 온라인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앞으로도 더 커질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중국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를 해 나갈 것 같아요. 뭐 더윈만 봐도 틱톡 글로벌을 만들어서 한국과 또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넓혔고 중국 내 더윈 자체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개인이 방송을 했다면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키즈 컨텐츠 회사에서 함께 컨텐츠를 제작하던가 하면서 좀 인지도를 높이려는 회사들도 함께 제작하는 걸 보면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하지 않을까, 또 어떤 형태로 발전될까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이 날로 발전을 더해가는 중국의 동영상 시장. 어디까지 새로움으로 무장할 수 있을지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트로 보는 중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항에 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자원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화려한 주황색 옷을 입고 자원봉사를 하게 됐는데 세계 명문대학교 축구대회 하는 것을 제가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인솔과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간 진행할 텐데 중간중간 하이라이트 영상만 집어서 보여드릴게요. 한자조 建场 지금은 개막식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잡고 있어요. 오늘은 첫 경기가 있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수비 봐, 수비! 사람 봐! 2대2 동점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전반전입니다. 전반전 40분 정도 됐고 네, 대기 선수들이 있습니다. 4대2가 됐습니다. 물 마시고 와! 셋째 경기를, 세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부상당한 분들 병원에 왔습니다. 네, 지금은 8강전 경기를 끝내고 왔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36도에 체감온도가 43도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앉아있는 그 자리 쪽으로 태양이 완전 너무 강하게 내리쬐가지고 발이 지금 완전 탄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도 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좀 쉬고 네, 쉬겠습니다. 준결승전 대기 현장입니다.